신장식 의원 바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참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와서 막 뭐 얘기를 계속 하다가 저희 다른 채널로 또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네. 갔는데 자 지금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분 저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감옥에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서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말을 많이 하면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 저 역시 자주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오늘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거고요. 바고. 예상됐던 바고. 끝까지 이러네요. 끝까지 끝까지 고를 지르는 거죠. 국민들 고를 지르는 거고 본인의 출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제일 크게 그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은 소위 관세 협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와. 오히려 지금이 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금 트럼프 편이 아니거든요. 관세 협상에서 못 견뎌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미국에서 제일 물가가 많이 오른 데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소위 러스트벨트 쪽이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 지지자들이 등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근데 왜 서둘러요? 그게 전부 다 본인이 내가 이제 키워드를 내란에서 통상, 외교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교 통상 그다음에 무슨 뭐 안보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 근데 다 말아먹었잖아. 윤석열 정권이. 그렇죠. 경제, 안보, 외교, 통상 다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참 이제 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총리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3년 내내 총리예요. 3년 내내. 그러니까요. 3년 내내 총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덕수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하나는 자기가 이제 외교통상 나라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뭐 외교 안보 외교통이다 통상 외교통상 통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찔끔 추경했어요. 찔끔 추경. 만시지탄 찔끔 추경. 그러면서 그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소리 지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이 아직도 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이 아직도 다 낫지 않았어요. 내란숙에 사퇴하라. 내란대행 사퇴하라. 이거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할 때.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제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이게 뭐 그 재정 투입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냥 액면으로 들으면 국회가 추경 못하게 막고 있는 줄 알았겠어. 원래 지금 국회는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1월 달부터 추경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월 달부터. 이제사 추경안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조속히 심의 의결해달라.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뻔뻔함이죠. 그런데다가 찔끔 추경이에요. 30조에서 35조 정도 지역화폐 포함해가지고 내란 극복 지원금 포함해서 30조에서 35조 추경하자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12조 추경했거든요. 찔끔 추경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예비비에다가 목적성 예비비 말고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목적성 예비비 들어가 있어요. 경북 산불 때문에 일반 예비비 4천억 원 넣어놨거든요. 이건 그냥 주머니 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산불 예비비 편성해달라고 하면서 산불 예비비 1조에 일반 예비비 4천억을 쓱 끼워갖고 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덕수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탈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자가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제 그 그냥 레퍼토리에 그 메뉴판에 메뉴 하나 추가된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늘 사실상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출마 선언만 남은 것인데 출마를 한다고 해도 완주 못합니다. 완주 못한다. 저는 뭐 100% 완주 못한다. 완주 못합니다. 검찰이 가만히 안 둘 거고요. 한덕수를. 그래요. 아니 근데 완주 못할 걸 왜 나옵니까 한덕수는? 그 저기지. 그 약간 기도응답인가요? 뭐 기도응답 뭐 점괘라고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사실 병에 걸리시잖아요. 대선 때가 되면 난가병.
사실 이제 난가병 제가 처음에 난가 하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사실은 슈카월드였었는데 슈카 아시죠? 슈카 그 경제평론하는 예. 코미디언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튜브에서는 거기서 이제 난가 네. 큰 거 온다 뭐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심취돼 있는 한덕수가 그 다음에 나온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탄 출마죠. 방탄 출마다. 이제 출마 일단 하게 되면 이제 내란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냐 방조냐 부하 수행자냐 이런 거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면 야당 정치인 탄압한다. 이재명이 정치 보복한다 이러겠지. 그러면은 이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정치를 그동안 안 해봤는데 이제 뛰어드는 건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도 정치 안 하다가 뛰어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과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나왔는데 한덕수는 30일 남겨놓고 이제 뭐 나오는 셈인데 제가 요새 이번에 내란 과정을 거치면서 2016년, 2017년 이때는 그 박근혜 시절에는 이게 나라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부터 한덕수까지 쭉 보면서 이번에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최순실 박근혜에게 미안하고 황교안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적어도 황교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 언제 그 권한 대행으로서 이렇게 한다 하고 자기의 정치 일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란 대행 한덕수는 정치 일정 얘기도 안 해. 안 하고 사실상 지금 자기가 심판을 볼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나온대잖아요. 네, 선수로 뛰겠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월 초 중순경에 2월 말에 용산에서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쪽에 주요 지도부 소수가 모여서 한덕수 대망론을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2월 말이었어요. 한남동 용산 쪽에서 만났다. 그때는 뭐 설마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한덕수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속어법을 한 것 같아. 한동훈은 배신자 1차 탈락. 바로 탈락. 그다음에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저 지금 지는 건 지는 건데 좀 덜 져야 되는데 많이 질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좀 뭐 그 비슷하게 한덕수랑 사실은 저는 뭐 누가 나와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저쪽의 득표율은. 근데 다음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그 홍준표 김문수 이미지가 극단적이고 꼰대력 가득한 이미지가 당에 씌워지면 지방선거하고 총선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비교적 덜 지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다 꼽혀치고 남은 게 한덕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없네요, 진짜. 없어요.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대선 후보 토론하면서 다음 생에는 바퀴벌레 아니면은 자동차 바퀴. 이게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얘기잖아. 토론회에서 다음 생에는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자동차 바퀴로 태어난다. 밸런스 게임 했잖아. 그럼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음 생은 그들의 다음 생은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청년 MC 그분이 인증한 자동차 바퀴와 바퀴벌레의 대결이다. 아니,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그야말로 우참 챌린지. 저희는 뭐 저희 뭐 박정환 스팟은 이제 웃어버리고 말지만은 다른 방송에 나가 계시면 사실 웃음 찾기 어렵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원래 웃음이라는 게 그 개그나 코미디가 하는 사람이 진지할수록 더 웃기거든요. 보는 사람이 그 요소를 너무 정확하게 갖고 있어. 굉장히 진지해요. 국민의힘 경선. 자기들끼리는 너무 진지하시잖아. 맞아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좋은 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윤석열, 뭐 한덕수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빅텐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빅텐트 뭐 다 한덕수 포함해 한덕수 그다음에 국민의 후보 되는 사람들 이낙연도 지금 온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이준석은 뭐 지금 부정적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게 빅이 되지도 않을 거 첫 번째. 왜 빅이 안 되느냐?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 지지하는 분이랑 한덕수 지지하는 사람이 겹쳐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빅이 안 돼 일단. 그 다음에 이낙연 못 쓰는 텐트입니다.
빅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는 텐트끼리 모여가지고 예. 안 된다. 뭐 난민들에게 인권이 보장돼야 되지만 난민촌 텐트인가? 난민촌 텐트인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아니 지금 보니까 뭐 하버드대 하버드 연대 이준석이랑 하라고 그러세요. 이준석 한덕수의 하버드 연대 이런 얘기도 하시라고 그러세요. 별의별 연대가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못 이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뭐 연대하는 거 좋은데 전부 다 각자의 계산이 다 틀려요. 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지금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은 변수가 발생하는 게 싫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게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내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4월 4일까지 사실 그 윤석열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가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렇죠.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는 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어요. 도저히 상식으로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한 것도 상식적으로 야 페이크 뉴스야 이랬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압도적이고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해서 제발 빨리 30며칠이 지나가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심정. 그러니까 압도적 정권 교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치 현대예요.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빅 텐트, 찢어진 텐트, 난민 텐트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라는 사적 이익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가 뭐가 있어요? 거기 찢어진 텐트 현대예요. 우리는 가치 현대고. 가치 현대고 확실히 차이가 있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뭐 오늘 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은 없고 두 명 결선은 이제 가는 것인데 결선 가죠. 결선 가서 하더라도 이걸 누가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가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낙연, 뭐 이준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루하루 뭔가를 하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런 거를 뭐라 그러겠냐면 시간도 시간인데 예. 뭐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예. 너무 이만큼. 티끌 모아 티끌이죠. 티끌 모아 이낙연 와. 그 양반들 이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민주당 경선에서 삼김 삼총 해서 김경수, 김동연 등 하고 그다음에 삼총 해가지고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연대하겠다 막 이랬었잖아. 다 그게 말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 본 적도 거기 미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하루짜리 하루살이 워딩 장사. 워딩 장사.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뭔가 또 달라지는 것처럼 막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낙연 찢어진 텐트 한번 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정세균 두 분은 정세균 총리는 정확하게 이미 정리를 했고 김부겸 총리는 뭐 어차피 씨도 안 먹힐 것 같다 싶어서 말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세균 전 총리 쪽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단칼에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혼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끼어 팔게 하고 싶은 거야. 몇 개 더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가 마치 외양은 화려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는 알아요. 종합 선물 세트가 받을 땐 좋은데 열고 보면은 안 팔리는 거 잘 팔린 거에다 안 팔리는 거 끼어 팔게 하는 거거든. 맞아요. 예. 세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세대가 확인이 되는데 그만큼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얘기만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복을 하면서 뭐 대표 주자였던 나경원 후보 지금 뭐 후보가 아니고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은 드럼통에까지 들어가서 어쨌든 내가 이재명과 맞서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뭐 사관에 들지도 못했던 모습을 이제 자초위난이라고 하죠. 스스로 드럼통에 들어가서 불러서 이렇게 자초위난이라고 법률 용어예요. 자초위난. 스스로 초래한 난이다. 어려움이다. 자초위 만들어진 난. 어려움. 이세훈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셨네. 매불쇼에 안 좋은 댓글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경솔한 것 감사합니다. 깨알같이 또 눈에 확 들어왔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초하고 있는 그런 위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김영선 의원이 또 전 의원이 등장을 했네요. 아마 또 자신의 이 주장을 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딱히 듣진 않겠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듣진 않겠습니다. 또 가져왔네요. 안 들어도 되고요.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뭡니까? 접수증 뭐 들고 있어요? 뭐 어디 뭐 고소고발했겠죠. 네, 뭐 그런 것 같고. 쪼리퐁님, 저 이 댓글도 보이네요. 전 신장식 의원 라디오 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런 감사합니다.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음. 윤 JT님이 미스타신 오늘 폼 좋네 이렇게 또 많이 좋아하고 계신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압도적 89점 몇 %죠? 89.77%. 아 뒤에 77이 똑딱 붙었네. 77. 지난번에 77.77%로 당 대표 되지 않았어요? 오, 77이 따라다니는. 네, 77이 따라다니는. 네. 운이 좋은 거죠. 럭키 세븐 따라다니고 있는. 89.77.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뭐 안철수는 뭐 조선인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이제 부러운 거죠. 아유 꿈에도 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10분의 1도 10분의 안 나올 1도. 겁니다 이번에. 10분의 1 4강에서 안 나올 거다. 10분의 1 정도 나오면 굉장히 선전하는 것이 될 텐데 뭐 부러우면 지는 건데 벌써 지셨어요. 그쳤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본인도 이재명 네.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도구다. 나를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뭐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럼 다양한 거니까. 예. 네. 하지만 현재 비호감도가 가장 적은 후보라는 것은 분명하고 비호감도 제일 높은 사람이 이준석 한동훈 그쪽인가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예.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비호감인 거죠. 이제 국민들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 예. 괴로움도 있고 볼 때마다. 괴로움. 그렇게 예, 분류해 그런데, 보는데 예. 말하자면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네. 과제. 네. 시대적 과제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이재명 후보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내부 경선도 그렇고 또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그렇고 압도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네, 모든 후보를 다 놓고 봐도. 예, 그러니까 변수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여기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심정이 뭐냐면 12월 3일 그 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파면 4월 4일날 파면 결정을 딱 했잖아요. 잔업, 철야, 야근, 특근, 주말 특근까지 다 하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벗어놓고 밥 겨우 챙겨 먹고 설거지 좀 이따가 정권 교체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쌓아두고 좀 누웠어. 누웠는데 갑자기 한덕수가 돌아오더니 이완규를 지명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딱 돌아와서 누워 있으니까 야 저 우리 30년 된 냉장고 이번에는 좀 바꾸자. 개헌하자. 맞죠? 개헌해야 됩니다. 근데 야 나중에 지금 나 좀 누워 있자. 맞아요. 그다음에 공감됩니다. 봄이 되니 커튼도 좀 바꾸자. 맞아요. 이거 겨울 커튼 아니냐. 그래서 뭐 새로운 뭐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이거 새 봄이니까 새 기분 한번 내볼까? 그 말도 맞아 원래 같으면. 근데 좀 냅둬 제발. 나 좀 누워 있게 해줘. 그랬는데 갑자기 한덕수가 이완규하고 함상훈인가 바퀴벌레가 갑자기 쓱 나온 거예요. 그냥 한덕수 바퀴, 심우정 바퀴, 지기현 바퀴 막 바퀴벌레 때려잡기 힘들어. 이게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국민들이. 야 지금 알았어. 냉장고 나중에 고치고 커튼도 그렇고 일단 그냥 커튼만 열어놓고 바퀴벌레부터 좀 때려잡자. 이런 심정인 거예요. 누워 있다가 뭐 기어다니고 이러면 잡고 싶거든요. 벌떡 일어난 신경 거죠. 쓰여요. 예, 목이 앵하면 누워 있다가도 다시 불 켜고 잡아야 되잖아. 맞아요. 사람이. 맞아. F킬러 찾아야 되고. 공감됩니다. 해가지고 공감됩니다. 이렇게 딱 그 벽에 빨간 칠이 돼야 딱 튀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이제 한덕수를 주목을 하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도 이제 지켜보면서 이러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자 이제는 4월 4일 파면까지 했으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가는 게 수순 아니냐. 제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좀 쉬면서 맞습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건데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국민들 다시 한번 또 앉아 계세요. 한덕수가
예, 다시 일어나 앉았어. 앉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앉았어. 여차하면 다시 문 열고 나가야 돼. 응원봉 들고. 아 정말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희망님께서 댓글을 주고 계세요. 끝까지 긴장합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네. 저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그럼 후보도 없는데 뭐 할 거냐. 근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두 가지 기조를 정한 거예요. 하나는 내란 종식의 쇄빙선이 되겠다. 내란 종식의 쇄빙선. 내란 종식의 쇄빙선이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정했어요. 하나는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춘생 의원과 제가 공동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걸이 공수처에 이거 조금 일찍 끝내고 11시 반에 공수처에서 기자회견 공수처에 그 고발장 내고 목걸이 윤석열, 김건희, 건진 한꺼번에 고발하는 목걸이 고발장. 목걸이 고발장. 이번에 또 디올백보다 더 비싼 건가 봐. 무슨 백도 전달을 했다고 나왔어요. 명품 백.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게 뭐까지 나올까?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가 예전에 그 뭐야 소박함 뭐 쓰레빠 반바지 뭐 후드티 그거 있고 별별 생쇼를 다 하더니 그다음에 에코백 안에 명품백 뭐 이너 텐트야? 이너백이야? 네. 뭐 그런 짓 했잖아요.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뭐 내 돈 내고 사 명품 옷 뭐 나는 내 돈 내고 사겠다. 내 돈이 목걸이. 아니라 남의 돈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건진법사가 전성배 씨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있는데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지기 수법 아니었을까? 이철규 아들이 그 마약 할 때 던지기 수법이 이제 그 뭐야 저기 정원에다가 던져놓으면 나중에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찾아보고 막 이런. 던지기 수법인가? 어디다가 던지고 잃어버렸을까? 표현을 던졌는데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수사를 해봐야 된다. 거기에 간다. 그래도 이제 남이 잃어버린 거를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그것도 있군요. 네, 그럼요. 점유이탈물. 아니 버스 안에서 남의 핸드폰 들고 나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예요. 그렇네요.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 공수처에 간다. 네, 그래서 끝까지 판다. 네, 끝까지 판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끝까지 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직위원 심우정도 끝까지 파야 되고요. 그렇죠. 끝까지 파야 될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내란 종범들도 예. 끝까지 파야 된다. 끝까지 판다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 도장 깨기. 검찰 도장 깨기. 그래서 이규현 전 검사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예. 중앙지검에서 시작해서 저 광주, 제주까지 주요 사건이 있는 지금 소위 검찰 쿠데타를 벌인 주요 사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수원지검. 왜 도대체 그 수원지검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대부분이 수원지검하고 중앙지검이잖아요. 거기서 기소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주지검 안 갈 수 없죠. 이창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던 그 전주지검 지들이 전주에서 수사해 놓고 기소는 또 중앙지법에서 했어. 이창수가 와서 그런가?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언론이 있는 데지. 카메라 많이 있는 곳에다가 기소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계획적인 거주지도 아니야. 거주지 문재인 대통령 거주지는 그 경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 뭐 관할을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카메라 많은 곳에다가 기소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도장 깨기 하러 갔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두 가지 끝까지 판다. 검찰 도장 깨기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이 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도 보수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아예 정치권에서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여준 뭐 조갑재 정규재 이런 양반들도 지금 다 이제 이재명 지지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하고 선대위에 결합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왼쪽 운동장이 넓잖아요. 그럼 조국혁신당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소위 사회권, 그 주거, 돌봄, 의료 등등의 사회권 선진국 정책에 예인선을 하겠다. 오늘 그래서 오후에 사회권 선진국 포럼이라고 해서 사회권 선진국 관련된 우리가 정책을 쭉 만들어 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책 발표도 하고 토크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방안을 찾아서 그거는 또 그쪽 선대위에서 제안을 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선대위가 다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선대위가 정비가 되면 제안이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안 오는 대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끝까지 저 내란 종식의 쇄빙선 그래서 끝까지 판다. 검찰 도장 깨기.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권 선진국 예인선. 뭐 든든한 그런 조국혁신당 그럼요. 든든합니다. 네. 우리가 놉니까? 그 누구보다 없다고 놀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라는 건데 끝까지 판다. 김건희, 윤석열 이런 의혹들 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요. 우리 끝까지 판다위원회 내일 출범식 하거든요. 오늘 일단 고소고발부터 하고 내일 출범식 하는데 그 출범식 할 때 오늘 저희가 왔더라고. 그 현수막 포크레인 현수막에 포크레인 들어가 있습니다. 삽 이런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파내야 된다. 네. 끝까지 팝니다. 그래요. 아니 이번에 보면은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삼부토건도 있고 목걸이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고 뭐 양평고속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건부터 파야 되냐, 어느 건부터 수사해야 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공소시효 우선설. 시효 우선설입니다. 시효 우선설. 뭐 이러면 말이 되고. 그 도이치모터스하고 선거법 위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윤건희 선거법 위반. 가로수길 그 사무실 이런 거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태균한테 그 비공표 여론조사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오늘 등장하신 분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우리 그 와이프는 뭐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해서 4천만 원 뭐 손해만 봤어요. 근데 검찰 그 의견서에 보면 23억 이득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최은순하고 김건희 두 사람이 이런 거는 이제 시효 우선설. 8월 초에는 끝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소가 돼야 되니까. 뭐 이제 기괴함 우선설. 기괴함 우선설. 뭐가 있습니까? 대표 숫자가. 양평고속도로. 쓱 휘었는데 자기 집 자기 땅이 있네. 기괴하다. 기괴함이죠. 그다음에 신선도 우선설. 신선도? 목걸이부터 하자. 관봉 기도비 관봉 5천만 원. 한국은행에서 모은 돈이 어떻게? 그다음에 분노 우선설. 분노 우선설. 최은순 요양병원. 이건 그렇잖아요. 진짜 다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파야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시효 우선설, 기계함 우선설, 신선도 우선설, 분노 우선설. 결국은 다 파야 되지만. 다 파야 된다. 우리 고희정님이 어떤 의견 주셨냐면 의원님 김건희 일가 출국 금지부터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이제 그 공수처나 이런 데서 얘기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저희들도 계속 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신상과 정보에 관한 거라서 보통 이제 수사기관이 결정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 정책본부 옛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아직은 잘 확인은 안 됩니다. 계속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출국 금지 해야 되고 그리고 출국 금지를 했으면 당연히 출국 금지 해야 되는데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촉구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계좌 동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예쁜 꽃길님이 신장식 의원님 위트 있으셔서 재밌어요라고 오늘따라 신장식 의원을 향한 이런 선풀. 이거는 제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는데 그 많은 비난과 비판과 욕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이날을 위해 잘 견뎌왔습니다. 견뎌내고 다시 근데 왜냐하면 협상이 그때는 진행되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했으니까 그럼요. 제 의견을 그냥 제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하고 이제 뭐 커튼도 좀 갈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됐고 국민들의 바퀴벌레부터 때려잡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야 바퀴벌레 나오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예. 민심과 국민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끝까지 판다 여기에 또 열광하게 되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게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됐다는 거. 아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또 이제 그 일가의 악행 네.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냥 대선 때라고 그냥 묻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통합 얘기한다고 해서 묻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판다위원회도 예. 원래 윤석열, 김건희 뭐 등등등 해서 되게 공식적인 드라이한 명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끝까지 판다위원회라고 네. 이제 그 이렇게 네. 하나 만들었고 이름을 다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또 약칭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 끝판위원회입니다. 아. 끝판을 본다. 끝판을 본다. 이게 입에 딱딱 달라붙네요. 끝판위원회. 끝판을 본다. 끝판. 끝판을 보는 그 끝까지 위원회. 판다위원회. 끝까지 판다. 그래요. 네. 이 위원회 활동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 보게 됐고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파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파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도 좋겠어요. 네. 오늘은 목걸이 파러 갑니다. 목걸이 파러 공수처로 고발장 접수하러 갑니다. 목걸이 파러 갑니다. 자, 끝까지 파주세요. 옷도리님이 댓글 주셨고요. 진실해방님이 끝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기환님이 끝판 화이팅 말씀하고 계신데 자 끝까지 파러 가는 신장식 의원 많은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파니까 끝까지도 응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공수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